혹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깊은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신령, 즉 세계관이 어떻게 예술작품부터 과학, 그리고 우리 일상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지 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여정은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작품 중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이 그림 다들 아시죠?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신성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전부일까요? 만약에 말이죠, 이 익숙한 그림 속에 미켈란젤로가 아주 의도적으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숨겨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시간이 흘러 1990년, 프랭클린 메시버거라는 의사가 이 그림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합니다. 그는 미켈란젤로가 그냥 화가가 아니라 사실은 시대를 훨씬 앞서간 인간 해부학의 대가였다는 점에 주목했던 거죠. 자, 보세요. 신과 천사들을 감싸고 있는 이 붉은 천의 형태가 놀랍게도 인간 뇌의 단면도랑 거의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미켈란젤로는 신이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바로 지성이라는 비밀 메시지를 여기에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해부학 지식이라는 다른 창문으로 보니까 그림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죠. 방금 본 미켈란젤로 그림처럼 우리가 어떤 창문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정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 이 창문의 정체, 바로 세계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계관, 독일어로는 벨트안샤웅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걸 의식하던 못하던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만의 창문을 통해서 현실을 보고 해석하고 또 판단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머릿속에 깔려있는 기본 OS, 기본 설정값 같은 거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뭐가 보이세요? 오리? 아니면 토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오리가 되기도 하고 토끼가 되기도 하죠. 이미지는 똑같은데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관점,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세계관이 우리가 뭘 보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좀 더 과학적인 예시입니다. 이 두 그림,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놀랍게도 이 둘은 똑같은 세포를 그린 거예요. 왼쪽은 세포 전체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생학자가 그린 거고요. 오른쪽은 모든 건 DNA에 달려있다고 믿는 유전학자가 그린 겁니다. 보세요. 같은 걸 보면서도 자기가 믿는 학문적인 세계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걸 강조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려내고 있죠. 세계관이 세상을 보는 창문이라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외부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아주 능동적인 장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세계관은 그냥 세상을 비추기만 하는 수동적인 렌즈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요. 우리한테 쏟아지는 수많은 아이디어나 문화 속에서 뭘 받아들이고 뭘 버릴지, 또 어떻게 바꿔서 내 걸로 만들지를 결정하는 아주 적극적인 시스템인 거죠. 그렇다면 이 필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AST라는 아주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ART 과정은 3단계입니다. 첫째, 수용, 내 생각과 맞는 정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둘째, 거부, 내 믿음과 충돌하면 그냥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흥미로운데요. 바로 변혁입니다. 외부 아이디어를 내 세계관에 맞게 살짝 비틀어서 새롭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계속해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관이 우리 삶 곳곳에 얼마나 깊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말 소름 돋는 사례 몇 가지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예전 사법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러분, 답이 뭘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국민소득이 50만 원 줄어든다 였어요. 왜냐고요? 이 정답 뒤에는 아내가 된 여성의 가사노동은 경제적 가치가 0이다 라는 가정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회의 법조인을 뽑는 시험에 특정 성역할에 대한 편견, 즉 하나의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거죠. 자, 임파워먼트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학술 용어 하나에도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담겨 있어요. 보수적인 자본주의자에게 이 말은 개인의 노력에 간섭하지 않는 자유를 의미하지만 급진적 마르크스주의자에게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도 각자의 정치 경제적 세계관이라는 필터를 거치니까 의미가 완전히 심지어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건축물이 어떻게 특정 세계관을 교묘하게 담아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뉴욕의 악명 높은 도시 설계자 로버트 모지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롱아일랜드 해변으로 가는 길에 일부러 다리를 아주 낮게 설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가용은 지나갈 수 있지만 키가 큰 버스는 못 지나가게 막아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당시에는 주로 흑인들이었죠. 이들의 해변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거예요. 인종과 계급에 대한 차별적인 세계관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현실이 된 거죠. 신의 존재에 대한 아주 오래된 논쟁에서도 이 세계관의 충돌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는 시계처럼 복잡한 눈을 보면서 이걸 만든 지적인 설계자, 즉 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20세기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똑같은 눈을 보고도 이건 설계자 없이도 가능한 눈먼 시계공, 즉 자연 선택의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했죠. 똑같은 증거를 봤는데도 신을 전제로 하는 세계관과 자연주의를 전제로 하는 세계관은 완전히 반대의 결론을 내놓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술, 과학, 경제, 건축, 그리고 윤리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는 우리가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마치 우리 생각의 운영체제와 같아서 우리가 보고 만들고 믿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창문은 지금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필터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하며 또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까?